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정말 무더위에 절정을 지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들 잘하고 계시죠? 계절을 보면 주식시장과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더운데 어제가 입추였거든요. 가을로 접어드는데요. 주식시장도 항상 좋을 걸 먼저 반영하고 나쁜 걸 또 먼저 반영하기도 합니다. 2,500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요. 이번 주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수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발표되는데요. 일단 전달보다는 조금 꺾일 걸로 보이죠. 유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시장의 해석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많이 안 꺾였잖아. 그러면서 또 긴축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요. 조금 혼돈스러운 눈치 보기 장세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예, 2,500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480이고요. 코스닥은 827. 대략 한 2,500에서 2,600 사이의 반등 구간을 목표치로 두고 있는데 2,500 일단 이번 주에 한번 탈환 시도를 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전략이 중요하고 역시 종목 선택이 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시장 전략, 또 종목 이야기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말 보내고 양지수 모두 하락권입니다. 일단 낙폭은 조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종가까지 어떤 진행이 있을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길 바랄게요. 고용지표 하나 잘 넘었는데 또 물가지표 이번 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종목 이슈에 집중하는 시간 잠금 해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종일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특징주 점검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고려 아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그룹 대상으로 유상증자 이슈 속에 오늘 급등 나왔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또 급등하고 7월경부터 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4월경에 좀 올랐을 때 이제 좀 조심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 뒤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7월에 다시 반등을 하는데 지금 밸류 어떻다고 보세요?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그 4월 이후에 나타났던 급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아연 가격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의 급락에 기인한 하락이었고요. 근데 고려아연의 그 먼 미래를 보면 LG화학과 지금 같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그룹과의 어떤 추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런 구경제 굴뚝 산업이 향후 신소재 산업으로 혹은 성장 산업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고려아연그룹, 명품그룹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현금 부자 아닙니까?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렇게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폐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중소형주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군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도 장기적으로 강자가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포스코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미 재련 산업과 이런 분리 산업 금속의 분리를 많이 해봤던 기업들이 나중에 헤게모니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굴뚝주가 성장 산업으로 어떻게 헤게모니를 서서히 이동시켜 나가는지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고려아연은 이제부터는 그 PBR, PER, 히스토리컬 밴드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절대 주가도 높고 단기 변동성도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금 부자가 미래 산업에 제대로 투자를 한다는 전제만 깐다면 저는 조정 시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미 한번 저희와 이야기 나눴던 종목이에요. 삼강 M&T. 풍력주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정말 많이 다뤄봤었는데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이나 제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건 삼강 M&T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한 2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장도 올라갑니다. 이제 슬슬 이익을 챙겨야 되는 시점일까요?
일단 상강MNT에서의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그때도 왜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뭐 CS 윈드 같은 종목군들이 하반기에 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내년에 뭐 개선되는 얘기 있지만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상강MNT는 지금 공장이 100% 가동될 정도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가동률이 100% 돌아갈 정도면 다른 업체들에게 물건 공급을 할 때 가격을 할인해서 줄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풍력주 중에서 상강MNT를 가장 좋게 보는 핵심 포인트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종목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 종목의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면 그때쯤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 인플레 완화법이라고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법안 자체가 BBB 법안 자체가 통과되는 상황에서 풍력주가 모멘텀을 또 받는다면 과연 이 종목이 떨어질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성 회복이 느린 CS 윈드보다는 저는 여전히 상강MNT가 대장주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장주고 시세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흐름이 붕괴된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 증가와 함께 변동성이 뭐 증가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면 저는 여전히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상황. 다만 이제 신규 매수는 공격적으로 가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가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기존 보유자들의 홀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일단 지속적으로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주셨네요. 자, 두 종목에 대한 특징주 전략 겸해서 AS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보시죠. 사실 이 종목도 AS 개념이 될 것 같아요. 포스코케미칼. 단기 급등은 차익 실현의 기회인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저희가 5월 30일에 이야기를 나눠봤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었거든요. 얼추 다 와가고 있어서 때마침 잘 골라주신 것 같아요. GM과 관련한 수주 소식 있었죠? 네, 뭐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니까 시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급등했다가 좀 흔들리는 듯 하더니 오늘 또 뭔가 또 다른 얘기가 NCA 같은 것들을 뭐 추진한다라는 얘기에 다른 종목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일단 이 포스코케미칼 핵심 포인트는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더 메리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소재 종목군들, 2차 전지 소재 종목군들이 다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가치 개념에서 봤을 때 조금 싸 보이지 않나? 물론 다 비싼데 그 다 비싼 것들 중에서 비교해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LNF나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조금 싸 보이지 않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PER 네. 측면에서는 뭐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PBR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건 분명히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가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가 GM의 얼티엄 셀즈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지 모르지만 장기 물량을 가져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양극재 쪽에서도 계속 뭔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져왔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운 좋게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매력이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반등은 GM발 이슈였다면 지금 현재 가격도 매력이 있는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이 존재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투자 여력이 있는가를 최근에 좀 많이 강조를 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포스코 케미칼도 어찌됐건 포스코 그룹에서 수직 계열화 움직임에서 어찌 돈을 받아서 계속 투자를 할 기업이 아닐까 싶어서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종합소재업체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저는 포스코홀딩스로 이렇게 그 회사 자체를 상장되는 회사 자체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네. 그다음에 뭐 철강 사업도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부를 내린 이유가 결국은 이쪽의 투자를 넓히기 위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리튬 염호부터 그러면 그 위쪽으로 쭉 나타나는 중간 소재 원료부터 최종 소재까지 이루어지는 이 일괄 공정 자체가 완성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제가 LG화학과 최근에 포스코케미칼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도 좋은 회사지만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한 해 버는 돈 내년에 2배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투자비를 제대로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에코프로비엠은 결국 에코프로 HCN 같은 거 팔지 않을까? 혹은 상장하면서 지분 팔아서 이걸로 투자비를 좀 메꾸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분을 팔든지 증자를 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포스코그룹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느냐? 저는 여전히 그 다른 소재 기업보다는 포스코케미칼과 LG화학에 좀 방점을 찍고 싶고, 그 다음에 장기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을 포함한 나중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고려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 재련하는 업체들 자체가 나중에 배터리를 재가공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 기술도 없고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 업체를 보냐 이렇게 언급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미래 그림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금도 흐름이 좋습니다만 정말 기염을 토하며 이 포스코케미칼의 위상이 달라지는 순간 지금 김 의원님의 이야기를 또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로서 밸류 평가 어떻게 줘야 될지 세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소재 기업 다 비쌉니다. 성장성을 반영해서 지금 다 대부분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싸다고는 하지만 지금 PB 관점에서 4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 상승세를 고려해 본다면 더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NCA라든지 NCM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양극재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공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결국 PB 측면에서 그 늘어나는 순자산 자체가 나중에 이 PBR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상대적 저평가란 얘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비싼데 상대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는 PB 측면에서는 좀 싸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염호부터 원재료, 그다음에 최종재까지 생산해내는 그 일괄 공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자산 가치에 비해서 그다음에 만들어낼 수익 가치나 매출 가치에 비해서 지금의 이 가치가 저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기록했던 전고점이 19만 원 정도인데 굉장히 좀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장기적인 목표는 그 정도에 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5월 달에 말씀드렸던 15만 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상승 탄력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점, 이 종목이 작년에 보여줬던 전고점 수준까지 노려보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은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말씀 주셨던 목표 주가 지나갈 경우 탄력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19만 원짜리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변입니다. 포스코케미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GS건설. 어찌 보면 내일 있을 이슈를 앞두고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이에요. GS건설 포인트 첫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막은 살짝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2분기 실적.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현대건설과 이 GS건설은 비교적 실적 선전했다라는 평가 받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주가가 급락했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운 좋게 성공했던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렸다면 GS건설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계속 예측하지 못했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실적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시면 컨센서스보다도 낮게 나왔는데 그 낮춰둔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전했다 정도. 근데 왜냐하면 이베스트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해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손실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 해외 부분 자체가 앞으로 또 얼마만큼의 손실을 계속 불러일으킬지의 불확실성 자체가 네.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내린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 기준으로는 정말 싼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건설업을 계속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어느 정도 고백 성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2분기 때는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포인트 가볼게요. 바로 내일 있을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나오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관련주들을 조금씩 건설주들이 살짝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슈 기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250만 호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부든 뭐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뭐 땅을 마련하는 과정, 뭐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언제나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50만 호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GS건설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2019년, 2020년에 지금 보시면 건축 주택 비중이 60%에 불과했지만 지금 21년, 22년, 23년으로 넘어가면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효과는 딱 한 가지. 불안했던 해외 비중을 점점 줄이고 건축 주택 비중과 신사업 부분이 늘어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250만 호 공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3기 신도시도 어쨌든 공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저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250만 호가 아니라 과연 각각의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앨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쪽 사업 분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S 이니마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에코 사업 쪽에도 GS건설이 계속 발을 넓혀나가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신사업 부분에 대한 그런 가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일 나올 정책이 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네. 뭐 부정적인 효과를 뭐 기대를 했던 것에 못 미치면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GS건설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이 주택건설 부분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줬던 해외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게 뭐 성장 동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이지만 조금 있다 보실 밸류를 보시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밸류 평가 어떻게 주실지. 사실 대선 전에 건설주들은 좀 기대감에 반짝하는 듯 했는데 올해 참 부침을 많이 겪었어요.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7월 중순부터 회복을 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먼저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자, PB 관점에서 이 종목을 살펴봤을 때 과연 적정 그 밸류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은 뭐 각자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저 PE 관점은 뭐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그렇다면 PE 관점에서 싸다라는 얘기는 일단 배제를 하고 PB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합리적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해외 쪽의 비중을 줄이면 성장 여력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만큼 높은 뭐 PB 1배 정도 수준까지의 반등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GS 이니마를 포함한 신사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나중에 밸류를 늘릴 수 있는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의 0.4배는 여러 가지 악재를 다 반영했다고 보더라도 역사적 밸류상에서의 거의 저점 수준이거든요. 지난 2019년, 20년대 기록했던 이 저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뭐 비이상적인 현상이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제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지금은 거의 역사적 저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택건설 부분을 늘리고 신사업에서 또 모멘텀을 받아보고 있는 GS건설이 과연 이 정도까지 가야 될 영역인가 여기는 그렇다면 도망가야 될 그런 자리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 얘기가 엇갈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는 지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싸 보이는 종목이 많다. 근데 반대로 작년 연말을 보시면 소위 투자 그룹들이 살 종목이 없다고 많이 외쳤습니다. 뭐 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반대라는 거죠. 지금도 뭐 지수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종목의 가치가 역사적 밸류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끌어내릴 이유가 있었지만 반전 요인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도망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조금부터 분할 매수해야 될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 GS건설이 주택 비중을 계속 올리면서 변동성 요인을 줄이고 있다. 그다음에 밸류는 역사적 최하단 부분인데 향후 주택시장의 개선 요인을 고려해보면
그다음에 GS 이니마를 포함한 신사업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이 가격은 싸 보인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는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너무 우리가 목표를 높여 잡기보다는 PB 관점에서 한 0.6배에서 0.7배 정도의 수준의 반등을 한번 고려해 보면서 그 정도의 적정 가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한 뭐 36,000원 정도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엔 GS건설의 현재 제가 보는 적정 밸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망가기보다는 지금 GS건설에 대한 시각, 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뷰를 좀 전해주셨고요. 오늘 포스코케미칼, GS건설, 그리고 고려아연, 삼강, MNT까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김종효의 잔금 해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용들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김 의원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